차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면 제 마음이 이토록 잔인하게 찢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지켜온 신념과 자존심을 그는 한낱 돈 몇 푼 때문에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것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요. 그날 이후 제 이름 앞에는 사기꾼의 공범이 될 뻔했던 여자라는 끔찍한 수식어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100년 이야기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라디오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늦가을 코엑스 컨퍼런스 홀은 아직 채 피지 못한 스타트업들의 희망과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절망의 시작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꿈의 무대였겠죠. 그날 저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숨겨진 작은 대기실에서 노트북과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무대와는 대조적으로 제 공간은 초라하고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 지난 몇 년의 인생 같았죠. 저는 한때 대형 회계법인에서 잘나가는 상장사 회계감사 팀장이었습니다. 숫자와 씨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가려내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죠. 복잡한 재무제표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일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소명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작성한 감사보고서 한 장 한 장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30대 중반에 이뤄낸 성과치고는 꽤나 놀라운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를 독한 워커홀릭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의 곁에 선 건 순전히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저와 대학 동기였고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 8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늘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의 열정과 번뜩이는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는 분야는 당시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던 때라 현우 씨가 그리는 미래는 마치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자기 능력이면 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거야. 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어. 재무 회계는 자기가 맡아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의 간절한 눈빛과 뜨거운 설득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회계사의 삶도 좋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의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둘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익숙했던 성공 가도를 스스로 벗어나 그의 스타트업에 재무이사라는 다소 모호한 직책으로 합류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재무부터 인사, 총무까지 모든 잡다한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만능 제주꾼에 가까웠지만요.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현우 씨는 열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달렸고 저는 그의 옆에서 작은 사무실을 함께 꾸려나가며 회사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현우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숫자에 관해서는 매번 부딪혔습니다. 현우야, 이건 아니잖아. 개발 비용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잡히면 안 돼.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 제가 재무자료를 검토하다가 의문을 제기하면 현우 씨는 늘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자기야, 지금은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할 때야. 투자를 받아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회계는 회계고 사업은 사업이야.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유연성이라니. 숫자는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고 배워왔던 저에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회계장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제게는 곧 거짓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우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반에는 미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 너무 숫자에만 얽매이지 말자는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자료가 불투명해지고
특정 비용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제 전문적인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순수한 열정 대신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와 제가 함께 쌓아온 시간, 그리고 그의 꿈을 향한 저의 헌신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어쩌면 그땐 제가 너무 약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을 놓으면 제가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는 오늘 이 투자 설명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엑스의 조명은 현우 씨의 얼굴을 유난히 밝게 비췄고 저는 그림자 속에 서서 그의 불안한 웃음과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은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저희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핵심 인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실에 서 있던 저는 저절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재무이사로 소개하며 제 전문성을 높여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향한 그의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라도 마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다음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희 팀의 든든한 행정보조를 맡아주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행정보조. 그 단어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던 건 수치심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작 행정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였고 수많은 상장, 기업의 재물을 들여다보며 비리의 흔적을 찾아내고 투명성을 지켜왔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작 그의 든든한 행정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단 한 번도 저의 헌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날카롭게 찢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무대 위 조명은 너무나 강렬했고 저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고개를 들어 아니요. 저는 행정보조가 아닙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 속에서 목구멍에 갇혀버렸습니다. 며칠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음날 투자 설명회에 제출할 최종 자료를 검토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우 씨가 넘겨준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고 작은 숫자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도 명확한 오류였습니다. 아니,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누락이자 조작이었습니다. 고정비 항목의 일부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세세하게 관리해오던 부분이라 눈 감고도 그 숫자를 외울 정도였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 비용, 특허 출원 비용, 그리고 핵심 인력의 인건비 등 상당한 액수의 고정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료대로라면 손익분기점은 현저히 낮아지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훨씬 건강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그림으로 비치겠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서둘러 현우 씨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투자 설명회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현우 씨는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갔어? 내일 발표할 자료는 다 준비됐어? 그의 아무렇지 않은 표정, 태연한 목소리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뭐야? 이 고정비 항목 왜 빠져 있어? 실수야? 아니면 일부러 뺀 거야? 제 질문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와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귀찮은 일을 벌인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마지막에 뺀 거야.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 못해. 간결하게 가야지.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간결하게? 간결함이라는 말로 포장된 노골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간결함이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기야. 알잖아, 이걸 보고 투자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윤리의식이 그에 대한 사랑과 섞여 극심한 고통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우 씨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유치야. 투자만 받으면 다 맞춰. 나중에 성공하면 다 메꿀 수 있다고. 조금만 참으면 돼. 이건 우리 둘의 꿈이잖아. 그의 눈빛은 저를 설득하려는 동시에 저에게 어떤 동조를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의 꿈이라는 말로 저의 입을 막으려 했죠. 그 순간 저는 현우 씨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고 제 윤리적인 경고는 그에게 단지 방해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의 동업이 이제는 사기라는 단어와 연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말과 제 신념이 끊임없이 충돌했고 제 미래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과연 이대로 그와 함께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 멎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는 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현우 씨의 발표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질문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자들의 질문은 핵심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재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 숫자들의 그림자가 무대 위 현우 씨의 얼굴에도 어둡게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개발 초기 비용과 관련된 고정비. 항목이 다른 바이오 스타트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날카로운 질문이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 빠진 고정비 항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상당 부분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자체적인 고정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이건 저희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정부 지원금은 분명 있었지만 그 규모가 고정비를 현저히 낮출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는 땀이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회는 긴장감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사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또한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제시된 자료 외에 저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재무적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그 질문에 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한쪽에 놓여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뭉치를 들고 다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의 두께는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투자자분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저희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할 모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확정하시면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그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투자자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계약서 하단에 인쇄된 작은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본 최종 자료에는 없었던 고정비 항목의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빠진 수치를 가린 채 계약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밑 속에 차가운 번개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동시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투자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재무 자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실행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제가 발견했던 고정비 누락은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었고, 그는 그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기어코 투자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이대로 그가 투자를 유치하고 나중에 그 사기극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재무이사라는 명목으로 그의 공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의 웃음소리, 투자자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혼탁하게 뒤섞여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그의 꿈을 믿었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제는 그 남자에 의해 가장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빛나던 커리어, 동료들의 부러움, 그리고 현우 씨와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치 한낮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성공에만 눈이 먼 낯선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침묵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 양심이, 제 윤리의식이, 그리고 제 스스로의 존엄성이 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해.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이 지경까지 와버린 남편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나선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현우 씨의 눈빛은 투자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맹목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은 빠진 수치를 가린 채 계약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지난날의 현우 씨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범으로 만들고 저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배신자였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던 제 시선이 문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노신사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이오 산업에 헌신하며 윤리적인 기업가로 존경받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회계사로서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이기도 했죠. 만약 그분이 이런 사기극에 휘말린다면 제 양심이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과 그를 믿고 이곳에 찾아온 수많은 투자자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마치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제 발은 굳게 묶여있는 듯 했지만 제 의지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제 손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순간을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의 모든 신념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드러나자 무대 위 현우 씨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지금 뭘 하려는 거냐고 말하는 듯 저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현우 씨를 향해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향해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컨퍼런스홀의 마이크는 제 소리를 증폭시켜 장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장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내리려 했습니다.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발표 다 끝났어. 내려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심호흡을 한 뒤 제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제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지금 발표된 자료 고정비 항목이 고의로 누락돼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숨죽이던 공기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현우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할 때처럼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섞이지 않은 오직 진실만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구조로는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제시된 재무자료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자료는 기업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으며 투자 판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현우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제 평생을 걸고 지켜온 직업윤리, 그리고 저의 자존심을 걸고 외쳤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책임자로서 저는 이 자료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만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고발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회장님으로 보이는 노신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향해 마치 넌 끝났어라고 말하는 듯한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없이 슬펐지만 동시에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정비 누락과 사기 의도를 폭로하자마자 컨퍼런스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대 진행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급히 설명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현우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설명회는 즉시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현우 씨에게 몰려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우 씨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함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오직 저를 향해 이를 악물고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한 살기가 느껴졌죠. 무대에서 내려온 현우 씨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심장을 으스러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숨이 멎을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미쳤어? 왜 이랬어? 우리 다 끝났어. 다 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와 증오는 제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행동으로 인해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말이죠.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사기극에 더 이상 동참 안 해. 난 공범이 되지 않을 거야. 넌 나한테 공범이 되라고 강요했어. 내 모든 걸 걸고 지켜온 신념을 버리라고 강요했잖아. 제 말이 끝나자 현우 씨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비틀리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공범, 신념, 웃기고 있네.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혼자 잘 살아봐.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더 이상 찢어질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가 내뱉는 독설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코엑스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 눈물은 현우 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지난 세월,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랑, 그리고 산산조각난 제 꿈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현우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스타트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저는 내부 고발자 혹은 배신자라는 극단적인 시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결국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제가 무대 위에서 진실을 폭로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혼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우리의 관계를 법적으로 끝냈을 뿐 우리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마지막 사랑은 그가 저에게 행정보조라고 소개했을 때, 그리고 그가 투자만 받으면 다 맞춰라고 말하며 사기를 종용했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자존심이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비록 혼자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길 위에서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사연이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